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447페이지 제4절 주물과 종물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에 주물 종물의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일상적인 사용을 돕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경우에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시킨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배와 시계와 시계줄이 그 예이다. 주물과 종물 관계에 대한 판례. 주물 종물 관계를 인정한 이에 동그라미 1번 농지에 부속한 양수장 시설은 주물, 농민 농지의 종물이다. 동그라미 2번에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 장소에 사용하고 있던 방과 연탄 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지에서 떨어져 축적되어 있기는 하나 본지의 종물이라고 한 사례. 동그라미 3번에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비춰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동그라미 4번에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서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 설비는 10층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 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 할 것이다. 동그라미 5번에 주유소의 주유기는 계속하여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 건물을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부속시킨 종물이다. 양가로 이은의 주물 종물 관계를 부정한 이에 동그라미 1번에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 전화기, 호텔 색사실에 시설된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클리닝기, 호텔 주방에 시설된 냉장고, 제빙기, 호텔 방송실에 시설된 VTR, 앰프 등의 호텔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의 공여에 공여됨은 물론이고, 호텔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지 않으면 영업직상 명백하므로 호텔에 대한 종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2번에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배출하는 오수의 정화 처리에 필요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화조가 제3층 건물의 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이 3층 건물 화장실의 오수 처리를 위하여 이 건물 옆 지하에 바로 부속하여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독립된 물건으로서 종물이라기보다는 이 3층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그라미 3번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 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동그라미 4번 신구 폐수처리 시설이 그 기능면에서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유기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하나의 폐수처리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신폐수처리 시설이 구 폐수처리 시설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종물이 아니라고 한 사례. (448페이지) 로마자 2번의 종물의 요건. 종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양가 1번에 주물의 일상적인 사용을 돕는 것. 종물이라면 사회관념상 계속하여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효용을 돕거나 또는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돕고 있기는 하지만 주물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이 일치하며 판례도 같다. 양가 로마자 2번에 주물을 부속시킨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도의 장소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양가 3번에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의 구성부는 종물이 아니다.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그 결과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주물 종물이 될 수 있다. 주택가 단체로 낸 광,
주유소 건물과 주유기는 종물, 주물 종물이 모두 부동산인 경우의 예이다. 양가로 4번에 주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 사이에 주물 종물의 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례는 주물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고만 한다. 루마트 3번에 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여기의 처분은 소유권 양도, 제한물권 설정과 같은 물건적 처분뿐만 아니라 매매, 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되는 넓은 의미이다.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친다는 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제100조 2항은 임의 규정이라고 해석되는데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도 있고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로마자 4번에 종물이론의 적용. 주물 종물이론은 물건 상호간에 관한 것이지만 그것은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령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에 위에 있던 대지 임차권이나 지상권도 건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만 행하여지고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가 되기 전에 전유 부분만에 대하여 내려진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까지 미치며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이자 채권도 이전한다. 449페이지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공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수반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그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고 보면 상당하다. 양가로 니은의 민법 제100조 제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 바 위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이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만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사항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공문 규정은 민법 제100조 2항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는 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 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만 경료되고 그 대지 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 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되어 있다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디귿 구분 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 및 공용 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 부분과 종속적 일체의 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과 압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이 배제되어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과 압류 효력이 대지 사용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5절 원문과 과실 로마자 1번의 원문 과실의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그리고 민법은 물건의 과실만 인정하며 권리과실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450페이지 로마자 1번의 천연과실 양가 1번의 의의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 함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천연과실에는
자연적 유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공적 무기적인 것도 있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는 원물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분리된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 된다. 양거리번의 귀속. 천연과실은 그것이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 그것을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수취권자는 원물의 소유자인 것이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선의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실권자, 저당권자, 매도인, 사용차주, 임차인, 침권자, 유증의 수증자 등에도 수취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동산의 양도담보 설정권자도 수취권을 갖는다. 가령 대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수취권을 양도하되 점유계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 설정권자에게 귀속된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때에는 양도담보 설정자는 소유권자로서 수취권이 있으므로 이 설명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 때이다. 그 외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도 수취권이 있다.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수취권이 인정되는 때에는 소유자는 수취권을 갖지 못한다. 한편 제120조 제1항도 임의 규정이다. 로마트 3번의 법정과실. 양가 1번의 의. 물건의 사용대가를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이다. 물건의 대차에 있어서의 사용료, 금전 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등의 그 예의다. 그런데 원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하므로 노동의 대가, 권리 사용의 대가 등은 과실이 아니다. 그리고 원물 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과실은 아니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 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451페이지 국립공원의 유지, 관리 비용의 일부를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이나 그에 의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양가리변의 귀속. 법정과실은 수취한 권리의 존속 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그러나 이 규정도 역시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 양가로 3번의 원물 자체의 사용이익의 요주 적용. 가옥에 거주하는 것과 같이 원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은 법정과실은 아니나 과실의 수치에 준하여 다를 것이라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그에 따르면 타인의 가옥을 선의로 점유한 때에는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된다. 위의 통설 판례의 기본 입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제201조 1항의 해석에 관한 그것들의 태도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채권법 총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